뮤지컬 시카고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온갖 장면들이 온라인에 바이럴되고 있는데요. 막상 이 장면들이 어떤 장면인지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뮤지컬 시카고 개꿀잼 장면 모음 그리고 장면 해설. 진작에 살인으로 기사를 타고 조명을 받아 스타가 된 벨마. 그녀는 시카고 어느 재즈바에서 올댓 재즈를 노래합니다. 그 뒤로는 록시가 남편이 없는 집에서 내연남과 한바탕 바람을 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건 록시 집에서 내연남이 한 말에 뜬금없이 재즈바의 벨마가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 집에 없는 거 맞지? 맞아요. 그 여자 남편 지금 집에 없어요.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앞으로 펼쳐질 시카고의 모든 내용이 진짜가 아니라 단순히 쇼니까 과몰입하지 말고 즐겨라 라는 건데요. 이걸 시공간을 초월한 대사 하나로 함축한 겁니다. 추가로 넘버의 제목인 All That Jazz는 영어로 기타 등등이란 뜻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내한 공연 자막에도 All That Jazz를 그대로 한국어로 적었죠. 이건 모든 문장의 이야기의 끝을 마무리 짓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리고 All That Jazz 라면서 끝을 그냥 흐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과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후렴구인 겁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변호사 잘 만나서 빌보드 스타가 될 가능성이 열린 록시. 이 못 말리는 대가리 꽃밭은 스타가 된 자신을 상상하며 집구석에서 대환장 망상쇼를 펼칩니다. 극중에선 넓은 무대라서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사실상 이 장면은 여러분들 샤워하면서 혼자 망상하는 딱 그런 순간인 건데요. 록시는 사실 어렸을 적부터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쩌다 얻어걸린 자신에 대한 짧은 기사 한 줄도 스크랩할 만큼 유명세에 목말라 있던 그녀였기에 모두가 날 알아보는 미래의 나를 상상하면 참을 수 없이 도파민 파티가 열렸던 겁니다. 지금 본인이 사람을 죽여서 사형당할 위기라는 것도 까맣게 잊을 정도로 말이죠. 이 장면만 똑 떼놓고 보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록시가 귀엽거나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극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기괴한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카고에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 셀블락 탱고는 감옥에 수감된 6여자들의 썰풀기 넘버입니다. 6명 모두 배우자를 죽인 죄로 감옥에 왔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죽인 이유가 진짜 황당합니다. 껌 씹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자기 동생이랑 바람나서, 알고 보니 아내가 6명이라서 등등등 가지각색의 이유로 남편을 죽인 이 여자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딱 한 사람만은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는데요. 헝가리에서 온 이 여자는 영어를 못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실제로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잡혀온 겁니다. 실제로는 유죄인 모두가 무죄를 주장하고 그 중에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와중에 그녀는 유일하게 처벌받는 무결한 사람이 되죠. 이 이야기는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장면으로 그 시절 막장을 달리던 시카고 판결을 제대로 풍자한 넘버인 겁니다. 시카고 최고의 변호사 빌리 플린의 등장 넘버 All I Care About은 빌리의 위선적인 태도를 3분 안에 그득그득 채워넣은 빌리의 상징 같은 넘버입니다. 온갖 누명을 쓰고 죽었던 성경 속 예수가 1920년대 시카고에 있었고 자신이 예수의 변호를 맡았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 말하는 빌리. 오만하지만 능력 있는 그는 상대가 누구든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자신에게 줄 5,000달러만 있다면 그 무엇도 개의치 않고 변호하는데요. 돈에 관심 없단 놈 치고 돈에 안 미친 놈 없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빌리는 이 넘버에서 비싼 것, 예쁜 여자 다 관심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관심 있어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싼 자동차 관심 없어. 마지막으로 넘버 We Both Reached for the Gun은요, 내연남을 죽여서 뉴스를 탄 록시가 기구한 사연과 예쁜 얼굴로 언론의 주목을 받자 기세를 몰아 기자들을 불러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장면입니다. 물론 대가리 꼽한 록시를 혼자 두면 급발진하다가 다 망칠 게 뻔하기 때문에 빌리 플린이 옆에 딱 붙어서 그녀를 실시간으로 조종하는 전략을 펼치죠. 이때 빌리가 알려주는 그대로만 말하는 록시의 모습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표현되고 록시가 대답할 이야기들은 빌리의 복화술로 표현되는데요. 수려한 말빨에 넋이다간 채 모두 다 수긍하는 기자들과 뻔뻔하게 입을 맞춰서 립싱크하는 록시, 그리고 빌리의 기가 막힌 복화술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영화에서는 아예 기자들까지 빌리의 꼭두각시처럼 표현되기도 했죠. 이건 여담인데요. 시카고에서는 빌리를 제외한 모든 인물이 캐릭터에 맞는 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자도 직원도 판사도 모두 시스루의 속옷 차림이죠.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로 시카고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관능적인 복장을 하고 나와서 이 공연이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즐기면 되는 쇼임을 한눈에 보여주는 설정인 거죠. 둘째로 이 공연의 최소화, 미니멀리즘 때문입니다. 이 공연에는 주로 두 가지 색만 등장합니다. 검정 그리고 빨강. 시각적인 장치를 최소화해서 강조할 장면과 연출만을 관객에게 뚜렷한 인상으로 각인시키는 건데요. 등장인물이 내내 까만색 속옷만 입고 나오는 것도 이들의 모순적인 이야기를 캐주얼하면서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뮤지컬 시카고 장면 해설은 끝났습니다. 이번 시카고 진짜 역대급으로 잘 돼서 저도 아직도 못 봤는데요. 빨리 보고 와서 다음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학가였습니다.